당신의 수학을 응원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할 거는요, 여기 생기초 개념 중학교 1학년 개념 특강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 했냐 하면, 이항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방정식을 푸는데 이항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어려운 데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1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1차 방정식 풀이. 자, 그런데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푸는 거.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때 눈으로 풀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을 계산을 똑바로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대충 눈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식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문제의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활용해서 복잡한 식을 세웠을 때 그 복잡한 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방정식 간단한 방정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으로 풀지 말고 꼭 계산을 해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보죠. 자, 뭐 요약할 것도 없는데 그죠? 1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 다음과 같은 순서가 뭘까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푼다. 뭐 처음부터 괄호 있는 것을 만들어요. 자, AX는 B의 꼴로 요런 꼴로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요런 꼴로 만드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다 그러면 요쪽은 X가 있고 요쪽은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은 X가 있고 한쪽은 숫자만 있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X의 앞에 있는 개수 2로 이렇게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이 약간 복잡하면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예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 자,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요건 2x, 요거는 8, 그죠? 그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래서 2x는 요게 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이제 이것이 있는 거고요.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자, 이게 등호가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등호가 있으면은, 1차항은 그대로 남겨놓고, 숫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옮겨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자, 숫자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4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항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8을 남겨놓고 얘를 2x 이렇게 이항하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이쪽이 4가 되고 여기 x 되잖아요. 그죠? 자, 어떤 둘이 서로 같다는 것은 자리를 바꿔도 돼요. x는 4 바꿔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음수를 나누거나 해서 부호를 실수하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옮겨서 씁니다. 넘겨서.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A는 B이면 A랑 B랑 같으면 B와 A도 같다. 자, 이걸 자리를 바꿔 적어도 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것도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환, 앞뒤로 서로 바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양변의 x의 개수
A로 나누어 준다. 근데 A가 음수면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1차 방정식을 직접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자, 1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만들어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 1번에 확인하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다음 1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처음에는 숫자 써 넣어서 하는 방법을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죠? 여기 경계선이에요. 좌변의 5, 좌변의 5는 왼쪽에 있는 좌변의 5를 얘기하는 겁니다. 5를 자, 우변으로 이항하자. 이 옆으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네모안에 숫자예요. 식이 아니고 수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넘어가면 2x는 3-5가 되기 때문에 식도 들어갈 수 있으면 얘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숫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2를 꼭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자, 이쪽에 양쪽에 있는 양변에 x의 개수 2로 나누어 주면 저기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이쪽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전히 답만 적어보면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3-5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이에요. 자, 수는 -2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숫자 있는 3을 상수항을 이쪽으로 이항하고 2를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이항하면 자, 넘어가면 원래 있던 5x에다가 -2x 자, 이렇게 되고요. 원래 있던 1에다가 3이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걸 계산한 3x 이걸 계산한 -2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양변의 x의 개수 3으로 나눠주면 여기 3으로 나누면 없어지고 x만 남고요. 여기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죠. 너무 크다. 어떡하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에서 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빼고요. 네모안에 들어가는 수들은 3 -2 3 -3분의 2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적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는 생각하는 거고 생각만 해서 쓰면 되고요. 생각만 하면 되고 결국은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더 해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그 뒤편에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 문제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간단한 문제부터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를 가져와 보면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죠? 1차 방정식을 풀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풀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서 여기까지 풀 때까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요것만 듣고 넘기면 안 돼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단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는 마지막 문제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 등호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는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요.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수를 어디로 이항하고 어떤 식을 어느 쪽으로 이항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여기 숫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은 3x 여기 원래 10에다가 넘어온 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x는
1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3x는 12. 자, 이 양변을 3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여긴 약분돼서 x가 되고요. 여긴 약분돼서 3, 4, 1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3x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10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는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죠? 자, 옆으로 한 단계 더 가면 3x는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12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3으로 나누니까 x는 4가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 마이너스 2를 이항한 식을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암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x 남기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2, 아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암산을 하라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돼? 이 식이 바로 나와버리죠. 3까지 나누지는 마세요. 3까지는 나누지 마시고, 지금은 여기서 쉬워서 되는데 뒤에 이제 식이 복잡해지면 그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항하는 하나 정도씩을 암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얘도 이쪽으로 이항해 봅시다. 3x에다가 얘가 여기 넘어오면 우리는 여기 생각하니까 아 플러스 4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그건 7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14는 그냥 혼자 남아 있어요. 양변을 7로 나누면 14를 7로 나누면 2가 된다라는 거 정도 암산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암산을 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암산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요. 자, 이거 초등학교 때 하던 방식이에요. 초등학교 때 머리 좀 되는 애들이 맨날 이거 했어요. 그래서 맞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이거는 뒤에 복잡해지면 숫자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고요. 일단 여기 x가 양쪽으로 두 개 있다든지 이러면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숫자를 집어넣지 마라. 야, 여기가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뒤에 가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빼기 12에서 10이 되려면 여기가 12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2를 빼서 10이 되려면 12가 돼야 되고 x는 4, 3, 10이니까 4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숫자 집어넣어서 풀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대신에 암산해서 빨리빨리 해라. 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여기를 한번 해보죠. 선생님은 자, 물론 얘를 이리 보내고 얘를 이리 보내는 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x 앞에 계산해서 양수가 되게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2는 원래 있던 거고요. 자,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플러스 x가 되니까 이건 6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자, 여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는 암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3분의 1이냐고요? 여기가 6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없어져서 x가 되잖아요. 여기는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랑 같으니까 자리를 바꾸어도 돼요. x를 이쪽에다 쓰고 3분의 1을 이쪽에다 쓴 거죠. 자, 요런 걸 암산하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얘가 요리 가야지만, 왜냐면 여긴 마이너스 x인데 요게 넘어오면 플러스 2x니까 x만 딱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요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이 되네요. 그래서 x는 1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암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암산을 하시고,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암산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차근차근 해서 할수록 실력이 붙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이런 거. 자, 이런 식. 자, 이것의 해를 각각 이것이라 할 때, 자, 살짝 잘라 붙여볼게요. 제가.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보죠.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요 1차 방정식도 있고요. 요 1차 방정식도 있고요. 자, 그 두 개를 풀었을 때 각각이란 얘기는 이 앞에 거의 답이 이 얘고 여기 뒤에 거가 요 뒤에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은 순서대로라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이것의 해를 각각 순서대로. 자, 그래서 얘를 풀어서 나온 답이 A고요. 얘를 풀어서 나온 답이 B예요. 자, 얘를 풀어서 나온 답을 정리해보죠. 그러면 10x. 자, 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합쳐서 4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4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자, 요 x를 이리 보냅니다. 그러면 3x가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27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요 놈이 앞에 거 푼 거니까 a는 4고요. 요 뒤에 있는 놈은 b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더하는 겁니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죠? 4 플러스 음수 9니까 4 플러스 음수 9, 이것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자, 괄호가 있는 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는 과정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과정 쓸 필요 있나요? 자, 그럼 과정을 써보죠. 과정을 써봐요. 자, 다음은 1차 방정식, 이것을 푸는 과정이다. 괄호가 있네요. 그죠?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분배법칙, 요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와 여기 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2, 5, 10,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2x를 이쪽으로 이항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플러스 2가 되고요. 앞에 플러스라고 써 있으니까 굳이 부호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데요. 플러스가 써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죠. 자, 6x. 자, 여기는 마이너스 9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9.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답은 2분의 3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자, 여기도 괄호가 있는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쭉 둔 거예요. 자, 3번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해보자는 거죠. 4번에서 해봅시다. 자, 다음 그냥 1차 방식 풀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각각 차례대로 얘부터. 자, 여기 괄호가 있다. 괄호가 있으니까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아, 요쪽에다 쓰면 나중에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쓰면 잘리겠네. 자,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 3x 마이너스 3이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4. 자, 3x는 그냥 있고요. 요 x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자, 이 6은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자, 여기는 플러스 4니까 그냥 4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6은 넘어오면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것을 계산하면 2x가 되고요. 여기는 계산하면 10이 됩니다. 2로 나누니까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너무 촘촘하게 했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이번에는 암산으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 괄호를 없애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그냥 씁니다. 자, 얘를 요리 보낼 거예요. 그러면 4x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넘으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합해서 7x가 되고요. 자, 5에다가 1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걸 바꿔 쓰면 x는 마이너스 1. 이거 그냥 이렇게 바꿔 쓰면 돼요. 크로스로 그냥 바꿔 쓰면 돼요. 자, 2하고 a하고 같으면 a와 2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리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등식의 성질도 있어요. 이런 것도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거예요.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1차 방정식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거 한번 더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5번에도 보니까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게 나오네요. 그죠?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게 나옵니다. 자,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선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자, 2x.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1이 생략된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러분, 3. 자, 요것은 이미 위치까지 좌변으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x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보낼 거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1 되잖아요. 그죠? 4 이렇게 암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조그맣게 쓴 거는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끝났어요. 자, 여기는 4에 여기도 1이 있다고 조그만 일 상상 곱해서 분배법칙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분배법칙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앞에 숫자가 있죠? 2, 3은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1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에다가 1을 더해주면 7x가 되고요. 자, 요건 11이잖아요. 11에다 3 더해주니까 14가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면 플러스 되잖아요. 상상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3. 자, 14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는 2가 되고요. 자리를 바꿨으니까 x는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x는 2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암산은 된다. 숫자 넣기는 안 된다. 숫자 넣어 풀기, 숫자 넣어서 푸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선생님이 하는 경고를 잘 들으세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정식이 안 풀어져요. 뒤에 가서 어려운 거 배우면서 하나도 안 풀어집니다. 선생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6번째 마지막 문제네요. 6번째 이것에 자, 이런 방정식이 있네요. 자, 이 방정식을 선생님이 좀 좁으니까 좀 항상 옮겨야 될 것 같아. 자, 이것의 방정식을 각각 이렇게 나타낼 때 자, b-a의 값을 구하여라. 얘도 아까 했던 거네. 그죠? 근데 여기서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방정식이 점점 복잡해진다. 점점 복잡해진다. 자, 이제부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던 사람들이 숫자 대입해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숫자 집어넣어서 할 수 없어요. 자, 일단 요 방정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2를 요리 보내야 되니까요. 5x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면 플러스 2x가 되잖아요. 그죠? 생각. 자, 그러니까 그거는 7x가 됩니다. 는 8은 넘어갈 거기 때문에 8은 넘으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4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놈의 푼 답을 x는 a라고 그러자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자, 이거 정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식을 풀어봐야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괄호가 있네요. 그죠? 3x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부호까지 한꺼번에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2x. 자,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 5는 원래 있던 거고요. 요놈을 계산하니까 x가 되고, 요건 2가 마이너스 2가 넘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푼 답은 각각의 두 번째, 아, b로구나. 아, 그래서 b는 7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써있죠. a-b가 아니고 b-a예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b-a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b는 7을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요 a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를 쓰고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덧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9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9. 답은 9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방정식을 다 풀었는데요. 지금 푼 것이 여러분 숫자 집어넣어서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푼 것은 간단한 1차 방정식이에요. 간단한 1차 방정식. 간단한 1차 방정식. 자, 다음 시간에는 복잡한 1차 방정식이에요. 복잡한 1차 방정식. 자, 간단한 것 중에서도 일부 어려운 것들은 숫자 넣어서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방정식 풀 때 주의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절대로 숫자를 대입해서 해를 찾지 마시오. 해를 찾지 마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의사항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또는 여기 복잡한 식부터 사실은 잘 안 돼요. 암산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 수 없는 방정식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숫자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사실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거를 다시 보시고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익힌 다음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차 방정식,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항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